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상담심리학과 백유미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학교 안에서 그것도 학생들을 가장 아껴야 할 선생님이 8살 난 여아를 살해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자,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그 학교라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이 살인이 벌어진 공간이 됐다라는 점, 네.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교사분들이 이 끔찍한 사건의 용의자가 되었다라는 그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초유의 사건이라고 보고요. 네. 너무나도 참담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씩 좀 여쭤볼 텐데, 먼저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나온 사항들을 이 해당 교사는 정신질환이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복직을 한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작업 수행이 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복직이 이루어지고 교단에 선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우울증으로 학교를 휴직한 여교사가 한 달 만에 지금 복직을 한 상황입니다. 과연 회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시스템과 또 즉각적으로 이 복직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러한 그 학교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이 질병이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네. 질병 휴직을 이용해서 치료를 돕게 하고 또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정신질환, 즉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또 본인이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정신질환에 의해서 병가나 휴직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네. 정신과 진단서에 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네. 이런 한 줄의 문구가 있다면 현재 학교 입장에서는 조기 복직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허락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또한 문제 교사가 한 달 만에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당 기간의 직무를 배제하고 적응 기간을 두고 관찰하는 2차 관리 시스템이 네. 이 복직한 교사에게 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담임 지도를 하지 네. 않도록 하고 수업을 최소화시키는 네. 소위 말하는 전담 교사 제도에 의해서 운영은 됐어요. 네.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네. 점입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또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예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이에 따라서 이 교육지원청에서도 경고를 하고 또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역시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3차 저지선도 무너졌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용인되는 그러한 네. 병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신경증이 아닌 망각이나 환상에 의해서 그러한 네.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울증이 심화돼서 조현병 수준까지 간 그렇죠. 사람들이 섞여 있다.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정신증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정신증을 앓고 있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행정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범행 나흘 전인가요? 이 동료와의 몸싸움이 있었고 맞습니다. 어떤 징후가 있었다. 그때가 네. 골든타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 측이 그래서 조치를 요구했는데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오셔서 그 교사를 만나고 조사를 했던 것으로는 지금까지 밝혀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또한 제도적인 부분을 안타깝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나와서 그 정신질환에 대한 그 징후를 보였던 그 교사에게 아마도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복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을 법한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 없습니다. 네. 근거가 없고요. 우리가 그냥 학교 현장에서 폭력적인 그 모습을 보이거나 뭐 목을 조르거나 이러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네.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담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명확한 근거 없이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오히려 네. 현장에 있는 동료 교사들이 본인들이 전근을 가게 되는 이러한 네.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쉬쉬하는 분위기가 이를 좀 키운 셈인데, 네. 자,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교사의 정신질환의 위험성이 뭐 일반 공무원의 2배 이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참 교사 정신 건강을 저희가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강하게 드는데 해외 사례를 좀 말씀해 준다면 해외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는 해마다 전국 단위로 이 교사의 정신 건강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요? 네, 예.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심리 상담이라든지 네. 휴식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뭐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 교사 4명 중에 1명이 퇴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네. 미국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현재 4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에 의해서 이 병가휴직자가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교직원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네. 실제로 정신과 상담이나 스트레스 네. 해소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의 경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어떤 교사의 훈육적 처벌권을 좀 더 강화시킴으로써 네. 어떤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제도가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우는요, 전 국민 건강검진처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 답니다. 그러니까 네. 10가지 질문에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네. 교사의 어떤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제도가 철저하게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